만해 스님 말씀대로 이기느냐 지느냐 예. 뭐 아니면 이익이 되느냐 아니면 손해가 되느냐가 아니라 옳으냐 그르냐 정의로운가 불의한가 그 판단해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옳다라고 생각되면 예. 그 길을 가는 것 자체가 승리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김병기 기자입니다. 지난 20일 윤석열 퇴진 시국 법회가 열렸습니다. 불교계에서는 이번이 처음인데요. 이 자리에서 대중들 앞에 아주 오랜만에 모습을 드러내고 사자후를 토하셨던 분, 지금 제 옆에 앉아 계십니다. 오늘 모신 이 사람 10만인 오마이뉴스를 매월 후원해온 10만인 클럽 회원은 평화의 길 이사장이신 명진 스님입니다. 사실상 10만인 클럽 명예회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스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너무 과하게 말씀하십니다. 뭘 과하게 말씀해요. 어제 저는 그 생중계, 윤석열 퇴진 그 시국법회 생중계를 그 명진 TV에서 이렇게 생중계를 하던데, 그걸 이제 생중계로 봤거든요. 봤는데 세찬 죽빛 소리가 그냥 시원하게 그냥, 그걸 보면서 저는, 대한민국 호국불교가 살아있구나라는 좀, 이런 것들을 좀 느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제 백발의 거리 투사였던 백귀한 선생님이 이 단상에 서서 호령하던 그런 모습이 좀 연상되기도 했는데요. 그 이야기에 앞서서 오랜만에 오마이TV 시청자들을 만나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간단한 인사 부탁드립니다. 오마이TV 시청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썩은 언론이 고여있는 저수지같이 썩은 물이 벙벙하게 고여있는 상태 속에서 오마이TV 뉴스는 그야말로 졸졸 흐르는 샘물같이 이 시대를 또 아니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항상 맑게 하는 오마이TV 시청자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마이가 존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들 더욱 오마이TV, 오마이뉴스 후원하고 응원해서 밝은 시대가 오는데 오마이가 앞장서서 갈 수 있도록 힘차게 밀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그냥 오마이뉴스를 칭찬해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몸둘 바를 모르고 제가 질문을 못 드려요, 그러면. 오마이는 그야말로 우리 시대가 지금 언론이 부재하다시피 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왜곡된 언론, 거짓으로 포장하는 언론들 이런 데 있을 때 오마이가 그나마 희망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제 말이 그렇게 과한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도 오시는 거 보니까 이제 지팡이를 이렇게 짚고 오셨던데 건강 좀 어떠세요? 강원도 용화선언에서 2달 동안 안거 하셨죠? 네, 그 2달 동안 안거를 했는데 예. 너무 좌선을 저는 제 몸을 생각 안 하고 설마 내가 늙었으리야 생각하고 좀 무리를 했어요. 그래서 오금이라는 데에 좀 오금이 저리는 바로 오금. 거기에 좀 상처가 나가지고 걸음 걷는데 많이 불편해가지고 좀 약간 오래 갈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다니는 데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만은 조심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병원에서 진단은 받으셨던가요? 네, 엑스레이도 찍고 반월판인가가 움직여가지고 연골을 찢었다고 그러던가요. 그래서 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그 단상에서 그렇게 호령하던 모습, 이거 대단하시던데요. 이번에 그 오마이TV가 올린 영상 보니까 명진TV 이제 생중계 영상을 올렸는데요. 지금 하루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55만이 넘었습니다. 아마도 한 거의 100만은 쉽게 훌쩍 넘지 않을까 싶고요. 댓글도 수천 개가 달렸는데 댓글 한번 제가 다 볼 수가 없어서 몇 개만 딱 봤어요. 근데 눈에 확 들어온 게 있더라고요. 뭐냐면은 스님의 사자 후에 눈물이 쏟아집니다. 이런 표현이 있었고 참스승, 큰 어른의 꾸짖음, 진정한 애국자 독립투사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와 있던데요. 개인적으로도 좀 연락을 좀 받으셨을 것 같아요. 인상적인 게 있나요? 특별히 그런 건 없는데요. 저는 저 같은 스님이 더 이상 이제 안 나와야지 된다고 생각을 해요. 스님은 출가한 사람은 또 출가한 사람의
역할 같은 것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수도를 하고 좋은 말로써 세상을 어루만지고 위로하고 해야지 되는 게 이제 출가 사문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수행과 깊은 저 공부를 통해서 세상에게 아름다운 말을 전해줘야지 되는데 그게 정치가 이렇게 엉망이고 민생이 다 무너져 버리고 권력이 지 마음대로 세상을 어지럽히고 괴롭히니까 할 수 없이 제가 또 다시 또 나서야지 되는 이런 현실이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그렇죠. 슬프죠. 슬프고 또 내키지도 않으시겠어요. 가급적이면 안 하고 싶었는데 예. 이번에는 범불교도 대회이기 때문에 제가 안 나올 수가 없었어요. 예. 그래서 나왔는데 하여튼 좀 그렇습니다. 네. 이번에 보니까 그 촛불 시민들이 많이 모인 자리에서 욕을 하셨더라고요 또. 남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만들면은 본인은 돌에 맞아 죽는다. 윤석열 내 이놈! 내 이놈 윤석열! 내 이놈 윤석열 해가지고 거의 그 떼창을 하듯이 이렇게 그 앞에 계셨던 분들이랑 같이 이렇게 했던데 혹시 그 말 하는 게 좀 두렵지 않으셨나요? 아니요, 두렵죠. 제가 그래도 선거로 선출로 뽑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통령에게 내 이놈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섣불리 그렇게 하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욕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혈맹임내, 동맹임내 하는 미국의 국회의원들한테 이놈들, 이 새끼들이라고 욕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새끼라고는 하고 싶지만은, 차마 또 연불하던 입에, 부처님 경전을 외우던 입에 이 새끼까지는 안 나오더라고요.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내 이놈으로 이렇게 좀 약화시켰는데, 그거보다 더 흉측한 말로 욕을 하고 싶은 생각은 많았습니다. 근데 이놈 저놈은 그냥 우리가 욕하고 조금 좀 거친 말하고 사이쯤 되거든요. 그렇죠. 야, 이놈아. 그러면 안 되지. 어른이 꾸짖을 때 그렇죠. 그렇지. 그래서 제가 욕은 아닙니다. 그냥 국민을 대신해서 잘못하는 잘못이 아니죠. 아주 저질 양아치 같은 대통령에게 내 이름 소리도 못하느냐. 그렇죠. 이번에 그 윤석열 정부 들어서 불교계에서는 첫 시국법회지 않습니까? 이런 시국법회가 열리게 된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사실은 윤석열 이자가 대통령 되는데 20몇만 표 정도였잖아요. 그렇죠. 그 표를 저희 그 개혁적인 불교 쪽에서는 조계종 총무원이 그 표 차이를 만들어 줬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정청래 의원이 대동강물 팔아먹었던 봉이 김선달도 아니고 그렇죠. 지나가는 길 막아놓고 돈 받아오는 게 맞냐 이런 내용의 그 문화재청 감사 때 말을 한 거를 빌미로 해서 결국은 이제 계속 사과를 하라고 그러면서 압박을 하다가 결국은 전국 승려대로 갔거든요. 대선 바로 코앞에 두고 그렇죠. 불교도 대회도 했고. 근데 그게 너무 터무니없는 게 옛날에 저희 선방에서는 선방에서 누가 죽으면은 죽어도 해제 때까지는 시신을 말아가지고 운목에다가 밀어놓고 해제를 해야지 장례를 치렀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결제 주면은 일체 자기 본청 공안을 들고 정진하는 것 외에는 다른 데는 신경을 써서는 안 된다는 게 내려오는 그런 관례입니다. 근데 그 결제 중에 정치인의 한마디에 전국 사찰에서 정진하던 수자 스님들까지 강원 학인들까지 엄청 많이 왔었죠. 한 3,000명 정도 왔던 것 같아요. 전부 지정을 해가지고 강제로 동원을 시켰습니다. 그 자발적으로 온 게 아니고 다 그렇죠. 동원. 그리고 차량 배당까지 다 하면서 동원을 한 그런 집회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끄러움이 저한테나 또 좀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스님들한테는 국민들한테 항상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었고 그런 의미로 이번 범불기도 대회도 설사 조계종에서 동원 안 하고 숫자가 적더라도 우리끼리라도 우리 목소리를 조금이라도 내는 게 부끄러움을 좀 면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회개하고 참여하는 마음이 한편으로는 있었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윤석열 정권에 대한
그 비판도 있었지만은,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그 스님께서 그 호령하시는 모습이 그 장군죽비로 그 윤석열의 그 등짝을 세게 내리치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요. 전에 그 저랑 오마이뉴스랑 인터뷰할 때 이명박 정권 때였죠. 그때도 상당히 이제 서슬퍼랬었는데 그때 이제 그 스님께서 이명박 정권에 대해서 삼치 정권이라고 그렇게 규정하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것도 10년이 넘었죠. 그렇죠. 모렴치, 파렴치, 후한무치한 정권이다 해가지고 삼치 정권 그 말이 많이 회자가 됐었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 그 1년이 지금 됐지 않습니까? 1년이 이제 지나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좀 평가를 하신다면 어떻겠습니까? 사치 정권이 되겠죠. 사치. 예. 한치가 올라왔습니까? 모렴치, 후한무치에다가 양아치를 넣는 거. 한치가 올라왔습니까? 모렴치, 후한무치에다가 양아치를 넣는 거. 양아치를 넣는 거. 좀 너무했나요? 왜냐하면은 그 예. 시정잡배라고 그러잖아요. 예, 예. 그 시정잡배가 요새 젊은 사람들 말로는 양아치입니다. 그렇죠. 왜 이런 정도까지 욕을 하냐 하면은 저는 그 대선 그 경선 과정에 이제 그 한참 선거 과정에 예. 열차 안에서 예. 상대방이 사람이 앉아 있는 데다가 구두발을 얻는 걸 보면서 예. 그때 제가 아마 페이스북에다가 이 선거는 이걸로 끝난 걸로 본다 그랬습니다. 예. 왜냐하면 외교도 예, 예. 뭐 미국하고 일본하고와 같이 함께 지내면서 예, 예. 중러에 대해서 일정한 부분 경계를 하고 거리를 둘 수 있습니다. 예, 예. 그거는 보는 관점이나 판단의 어떤 뜻하게 생각이 있다라고 봐요. 예, 예. 그거 가지고는 저건 아닌데 하면서도 예, 예. 그건 뽑아준 그 보수 진영 사람들도 있고 하니까 예, 예. 그럴 수도 있고 경제 문제도 또 예. 뭐 망하든지 어쨌든지 간에 예. 경제 문제도 결국 미국이나 뭐 일본에 종속되면서 예, 예. 이렇게 나라가 망하더라도 그거는 뭐 국민들이 책임을 져야죠. 예, 예. 그러나 사람의 근본적인 인성, 예. 품성 그게 저는 그 앞에 사람이 앉아 있는 그 공공의 시설물 열차 안에서 예, 예. 앞에 의자에다 다리를 얹는 걸 보면서 예, 예. 저건 인생 자체가 쓰레기다. 예, 예. 그건 도저히 대통령이 되면 안 될 사람이다. 되면 큰일 난다. 그리고 국민들은 절대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야말로 진정한 보수라면은 예, 예. 저런 놈한테는 표를 안 찍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이 됐어요. 그러니까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재놓더라도 어떻게 사람이 앉아있는 그 앞에 구두발로 예, 예. 거기다 턱 하고 얹느냔 말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본인이- 그 시국법회 때도 보니까 이제 그 말씀을 좀 아니, 언급하셨더라고요. 저는 다른 분들은 그거는 좀 너무 스님이 오버하는 거 아니냐 예, 그럴 예. 수도 있다라고 그러는데 예, 예. 저는 그게 용납이 안 돼요. 그게 거기에 만약에 그 어린애가 앉아 있어도 예, 예. 아니면 옛날로 치면 뭐 노예 예. 아주 악질 노예 주인이나 노예상? 그 노예 상인이나 하는 놈들이 하는 짓이고 예, 예. 그래도 이 괜찮은 점잖은 네, 예. 괜찮은 그 이 농장주들의 그 백인들도 예, 예. 흑인 그 노예에게 앉아 있는데 구두발을 갖다 턱 얹어놓지는 않았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건 아주 쌍놈들이 하는 짓이에요. 저질들이. 그러면- 거기서부터 제가 너무 분노를 느낀 겁니다. 그런데다가 예. 자기 당의 당 대표였습니다. 예, 예. 그렇죠. 이준석 전 당 예, 예. 대표가 그렇죠. 아무리 젊고 그렇지만은 자기 당원들이 뽑은 당 대표를 이 새끼 저 새끼 했다고 이준석 그 대표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예. 그럼 거기라도 이 새끼 저 새끼. 우리가 또 혈맹이니 뭐 동맹이니 하잖아요. 예, 예. 보수적인 분들은 미국을 거의 뭐 떠받들 어버이 듯이 하죠. 수령님 나라 같이 참 하는 바인데 예, 예. 미국 국회의원들한테 이 새끼들이 승인 안 해주면은 바이든 쪽팔려서 어떡하나. 쪽팔린다는 말도 예, 예. 젊은 애들이 쓰는 말이지 대통령의 그 원어구사는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조작거리의 지정 잡배인데 요새 말로는 양아치니까 네. 그러니까 파렴치, 모람치, 후한무치, 양아치에서 사치 정권이라고 했으면 좋겠네요. 갑자기 양아치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어쨌든 대통령으로서의 자질에 대한
평가에 앞서서 이제 개인 인성에 대해서 자질에 대해서 이제 그 평가를 하신 것 같은데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통령으로서의 뭐 자질이라든지 철학 뭐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평가할 만한 구석이 좀 없나요? 철학이라는 건 제가 보기엔 거의 없고 예, 예. 일단은 저는 이제 한 번 더 놀란 게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예, 예. 북쪽에 대해서 선제 타격을 얘기했었습니다. 예, 예, 그렇죠. 지금은 뭐 그 말이 쏙 들어갔는데 예, 예. 선제 타격을 한다라고 그랬어요. 예, 예. 선제 타격 못합니다 우리가. 작전권이 미국에 있어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본인이 선제 타격을 합니까? 얼마 전에 또 그 핵 공유 뭐 이런 얘기 또 한참 하지 않았습니까? 한미 정상회담 갔다 와서. 아무리 그 나쁜 평화도 예, 예. 전쟁보다는 좋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예. 나쁜 평화라도.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한반도가 만약에 전쟁이 난다면 예, 예. 3차 세계대전으로 갑니다. 공멸로 갑니다. 북쪽에 핵을 쏴도 공멸이고 남쪽이 선제 타격을 해도 공멸이고 예, 예. 공멸로 갑니다. 예, 예. 그런 상황에서 전쟁의 위협을 계속 들먹거리는 사람. 예. 온 국민을 죽음의 사지로 몰아넣겠다는 생각 말고는 뭐 때문에 저런 소리를 하는지 잘 이해가 안 갔어요. 그래서 저건 기본적으로 정치 철학도 없고 예, 예. 국민에 대한 애정도 없고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이 참 원망스러워요. 예. 어떻게 하다 저런 인간을 검찰총장까지 시켜서 예, 예. 결국은 대통령이 되겠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본인도 엄중하게 책임감을 느끼고 예, 예. 깊이 반성도 해야지 된다고 봅니다. 좀 전에 이제 그 남북 문제에 대해서 그 말씀하셨는데 또 이 남북 평화의 길 이사장이시기도 하지 않습니까? 좀 더 그 지금 현 정권의 대북 정책을 봤을 때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남북 문제, 한반도 문제는 미국을 내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죠. 예, 예, 그렇죠. 미국의 컨트롤 속에 들어가 있다고 예, 예. 보거든요. 예. 얼마 전에 군산의 그 비행장이 폐쇄가 됐습니다. 예, 예. 1년에 7억 정도씩 사용료를 냈습니다. 예, 예, 맞아요. 군산 비행장은 일제가 쓰던 비행장으로 알고 있어요. 예, 예, 예. 일제가 쓰던 그 점령했던 땅들은 전부 미국이 점령해도 된다라고 저는 미국이 생각한다고 봅니다. 예. 미국은 이 한반도를 생각할 때 예. 일본을 패망시켜서 너희들을 일본으로부터 해방시켰고 예. 또 북쪽에서 6.25 전쟁을 일으켰을 때 예. 우리가 와서 3만 한 7천 네. 뭐 많게는 5만 정도의 젊은이들이 죽음으로써 네. 너희를 지켜줬다. 네. 그러니까 너희 나라에 대한 예, 예. 일정한 부분에 자기들이 기득권이 있다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예, 예. 얼마나 불행한 시대였는가 하는 생각은 합니다. 예, 예. 그러나 너무 심하다는 거죠. 예. 그리고 시간이 그렇게 많이 지났어요. 예, 예. 그러니까 일본이 오키나와를 계속 반환하라고 하듯이 예, 예. 저희도 미국의 군사기지가 들어와 있는 상태 속에서 무슨 짓을 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무슨 화학실험을 하는지 무슨 물품을 빼내가는지도 모릅니다, 사실은. 예,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일제의 그 아주 강압적 식민지 통치하에서 예. 미국의 보호국, 그러니까 뭐 좀 약간 그 자치권이 보장된 네. 대통령도 뽑고 지방자치단체도 뽑고 국회의원도 뽑는 예, 예. 자치권이 보장된 미국의 식민지가 아니냐. 예, 예. 그래서 미국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딸려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북쪽 남북 문제도. 그렇죠. 그래서 윤석열이 아무리 뭐라 그래도 예. 미국이 북쪽하고 협상 끝나면은 네, 예. 윤석열은 이제 왕따 됩니다. 그러나 북쪽이 갖고 있는 핵무기 수준이 예. 이제는 미국이 함부로 할 수 없는 수준까지 저는 갔다라고 보거든요. 예, 예. 그럼 함부로 북쪽을 뭐 선제 타격하거나 폭격을 할 수 없다라고 봤을 예, 때는 결국은 어느 시점에 가면은 북미 간에 예. 적당한 선에서 협상을 하고 예, 예. 미국 본토까지 날라오는 장거리 미사일에 대한 일정한 부분의 양보를 얻어내는 수준으로 예, 예. 그리고 하나는 1968년도인가요? 예. 원산 앞바다에서 정보 수집을 하던 푸에블로함 예, 예, 그렇죠. 유명한 사건이. 그 배가 굉장히 큽니다. 예, 예. 그 배를 동해바다로 돌려서 제주도로 돌려가지고 지금 대동강에 갖다 놨거든요. 예, 예, 그렇죠.
그게 미국으로서는 제일 자존심 상하는 문제라고. 치욕적이죠. 사건이. 그래서 계속 지금도 그걸 돌려달라고 합니다. 예, 아, 그래요. 지금도. 그렇죠. 그래서 그걸 돌려주는 조건과 몇 가지를 이렇게 잘 포장을 해서 북미 간에 평화협정을 맺고 외교관계를 맺게 된다면 그때는 강경 노선을 취했던 대한민국은 어떻게 할 것인가. 북쪽에 대해서 그렇게 강압적인 발언을 했던. 근데 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한 그 북쪽에 대해서 그렇게 무식해서 그렇죠. 국내외 정치도 모르고 무식한 겁니다. 그러니까 무식한 놈이 용맹하다고. 이건 뭐 무식하니까 지 맘대로 하잖아요. 아니 국민 여론이 뭐 1%라 지지를 안 하더라도 나는 뭐 내가 알아서 하겠다라고. 위안부 그 문제도 하는 거 보세요. 오늘 국민들이 그렇게 많이 반대를 하는데도. 그렇죠. 3자 변제 형식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그거를 미국, 일본으로부터 사과도 제대로 못 받고 대한민국 기업에서 돈 주는 걸로 그분들한테 보상을 하겠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짓이죠. 자존심도 없고. 아이고. 어쨌든 그 한일 정상회담으로 인해서 사실 이제 천주교 시국 미사가 촉발됐다라고도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문제의식도 이제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36년도 좀 더 됩니다. 한 40년 가량 됩니다. 일본이 이 땅에 대해서 지배를 한 것이. 근데 거기에 대해서 본인 말대로 윤석열의 본인의 말대로 100년 전의 일을 가지고 지금 와서 무릎 꿇고 뭐 사과하라는 건 난 받아들일 수 없다 보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진정으로 그 일본이 이 조선반도의 침략에 대해서 제대로 사과를 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역대 총리들이 한 말을 가름하겠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역대 총리들이 말을 자꾸 뒤집습니다. 어떤 경우는 좀 뭐, 그, 김대중 대통령과 누구죠? 그 일본 수상이었던, 오부치 수상하고 했던 뭐 약간의 사과. 그렇죠. 그 이후에는 계속 바꿨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국민 감정이 또 있어요. 근데 5년짜리 대통령이 국민들이 오랫동안 갖고 왔던 일본에 대한 그 반일 감정을 그대로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본으로부터 그렇게 쉽게 뭐 일본의 그 침략했던 행위들을 용서해주고 지 맘대로 뭐 그냥 화해하는 입장을 갖는다면은 5년짜리입니다. 시건방진 거죠. 그렇잖아요. 자, 아까 이제 그 북쪽에 대해서 그렇게 강경 대응하는 것은 무식해서 그렇다라고 이제 그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일본에 대해서 이렇게 사실 거의 뭐 굽신거리듯이 이렇게 하고 있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어제도 얘기를 했지만은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입장 같은 것은 일제가 침략했을 때 대한민국이 그래도 뭐 철도도 놔주고 학교도 세워주고 근대화 했지 않느냐. 근대화론 가지고 그런 사상이 꽉 배겨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이 갖고 있는 생각이 중요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우리 한반도는 미국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미국은 일본을 대륙 세력이 그 해양으로 나오는 거를 방어하는 이제 교두보인데 거기에 천병으로 대한민국을 놓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큰 형님, 일본은 작은 형님, 대한민국 막내 이런 순서로 놓고 대한민국하고 일본하고 같이 잘 얘기를 해서 일본말 들어가면서 지금 먹고 사는 거 우리가 좀 풀어줬으니까 이렇게 좀 해라 하는 걸 그대로 받아서 하는 뭐 쉬운 말로 하면은 일본 똘마니가 되는 거죠. 지금 뭐 불교계도 사실 이제 그 촛불 대열에 이번에 그 합류하기 시작했고 계속해서 이제 이 시국 미사도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이 대학 교수들의 시국 선언도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쯤 되면 좀 뭐 그래도 좀 귀담아 들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긴 한데 좀 어떻습니까? 그동안 1년 동안 해온 그 행태라든지 언행을 봤을 때 제대로 귀담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전혀 저는 그 귀담아 듣지도 않을 뿐만 아니고 저는 지금 한 가지 생각이 무엇이 저 사람을 저렇게 자신 있게 하는가? 윤석열을 자신 있게 뭐 다들 그걸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궁금해요. 근데 저는 이제 미국의 확실한 지지, 그게 아마 큰 그 본인한테는 큰 힘이고
이렇게 자신있게 자기 걸음을 걷게 만드는 가장 큰 힘이고, 두 번째는 급해지면은 예. 서해안 쪽에 어디서나 예. 북쪽과의 국지전까지도 벌릴 생각을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정도로. 예. 나라가 내부적으로 혼란해질 때는 바깥과의 싸움을 그렇죠. 통해서 내부를 결속시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게 아니라면 저게 이해가 안 가요. 왜 저렇게 자신있게 지 맘대로 하려고 그럴까? 여론도 안 좋고. 그런 면을 보면 참, 민주당 참 하는 짓 보면 참, 그러니까 최근 어쨌든 뭐 여당도 문제고 그 논란이 많이 있고 대통령 논란도 많은데 또 야당도 그 논란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정치권 전체가 그렇게 좀 불신했죠. 뭐. 거기에 대해서도 야당 의원들에 대한 예. 개인적인 그 어떤 그 약점들을 예. 검찰의 수사기관을 통해서 갖고 있는 예, 맞아요. 캐비넷이라고 그러죠. 캐비넷에서 안에 들어있는 하나하나씩 꺼내고 있는 것 갖고 있기 같아요. 때문에 예. 야당이 제대로 싸움을 못하는 거 아니냐. 예. 그런 느낌도 많이 예. 듭니다. 예, 그래. 일단 그 윤석열 대통령 퇴진, 이 촛불이 지금 계속 불타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이게 쉽게 꺼질 것 같지는 않은데요. 계속 이렇게 그 실정이 계속 거듭되고 계속 촛불이 이렇게 불타오른다면 중국에 가서는 또 어떤 모습일까요? 참, 전 그 부분에, 그 부분 나기가 나면 좀 깝깝해지는데, 예. 2017년이죠? 박근혜 그 탄핵 시기에는 예. 그 광화문에 그 추운 겨울에 막 맞아요. 100만씩 나왔습니다. 맞아요. 근데 지금은 사람이 예. 더 이렇게 커지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게 결국은 그 당시에 추우면서 다리를 덜덜 떨면서 나와서 정권 교체를 했는데 예. 결국은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다는 절망감 같은 저부터도 그래요.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바꿨는데 대체 뭐가 바뀌었는가 뭐 이런 거. 검찰개혁 하는데 저는 그때도 그랬습니다. 검찰은 개혁의 대상이 아니다. 예. 이건 검찰은 해산을 하고 난 다음에 새로운 수사기관을 만들어야지. 검찰들이 지금 보면 박영수 뭐 50억 클럽에 그 사람 박근혜 저 최순실 때 조사했던 사람이 있던가 그렇죠? 예, 맞아요. 그럼 그런 그 검찰 조직의 상하 관계가 검찰을 옷을 벗고 나가도 변호사를 내도 자기가 데리고 있던 그 부하 검찰은 그냥 부하예요. 정관 예우 정관 예우가 아니라 검사동일체 어디 공식적인 행사에 그 검찰총장이 이제 왔는데 예. 그 지역에 내가 어디라고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은 그 지역에 그 검찰 그 수장이 왔어요. 옛날에 데리고 있던 부하인데 딱 그 옛날에 자기가 모시던 상관으로 모시고 다니는데 그러면서 김검, 박검 일로 와봐. 이제 검찰 옷 벗고 나간 변호사 대선배인데도 그래도 그렇지 검찰 현직 있는 사람인데 김검, 박검 이런 식으로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그 조직 문화가 아주 뿌리 있게 내려가 있는. 그 문화가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일본의 고등계 형사 거기까지 난 손이 닿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뿌리들이 한국 사회에서 그동안에는 이제 뭐 재벌들이 주는 용돈 좀 받아 먹고 또 정치인들 뭐 이렇게 적당하게 해서 자기 위상을 갖고 갔었는데 그래도 그전에는 개였죠. 근데 이제 개가 이제 완전히 완장을 차고 권력을 행사하는 주인 뭐고 다 없애버리고 지가 주인이 된 겁니다. 왕이 된 거죠. 그렇죠. 이런 현실이 참 기가 막히고 안타까워서 그 5년 동안 촛불 그 시민들이 바꿔준 그 권력을 이렇게 무상하게 한 세월 보내고 나서 윤석열이란 자는 이명박이나 전두환이나 박정희를 합쳐놓은 것보다 더 저질인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었으니까 저로서는 참 가슴 아프다 말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희망이 없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 근데 저는 뭐 그런 생각을 해요. 만해 스님 말씀대로 이기느냐 지느냐 뭐 아니면 이익이 되느냐 아니면 손해가 되느냐가 아니라 옳으냐 그르냐 정의로운가 불의한가 그 판단해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옳다라고 생각되면 그 길을 가는 것 자체가 승리다
만해 스님도 그런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난의 칼날에 서라라는 이번에 그 시국법회 때 말씀하셨던 그 부분이죠.